들이대 경공무의 여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 농지의 처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 의무 통지가 있는데요.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그냥 휴경의 상태로 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처분 의무 통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 의무 통지가 내려지면 처분 의무 기간 1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합니다. 그 사유를 보면요. 취득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로 상속, 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을 얘기하는데요. 상속이나 이농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처분 의무 명령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농지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처분 명령에 유예 기간을 줍니다.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 동안 농지 처분 명령을 유예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처분하라고 처분 의무가 나왔는데 내가 처분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농지를 바로 경작을 하면 됩니다. 경작을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또 지자체에다가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처분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회원분께서 농지 처분 의무 통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얼른 그 농지를 경작을 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하셔도 좋고,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나 또는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기계를 한번 돌려달라고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든 아니면 상추를 심든 배추를 심든 뭐든 심어서 경작한 상태에 두고 그 부분을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경작을 하고 있다는 그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지자체에 소명을 하고 또 3년간 열심히 경작을 하게 되면 처분 명령이 유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을 해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처분 명령을 유예해 준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유예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유예 사유가 경작을 계속해서 하는 그 조건인데 1년 잠깐 하고 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 명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처분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처분 명령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 명령 없이 이 3년간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농지 처분 의무가 있은 후에 그 이후에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기간을 정하여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할 것을 직접 명령합니다. 언제까지 이 농지를 매도하세요, 처분하세요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처분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처분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 토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주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25니까 이 토지 가격의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4년만 이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거의 토지 가격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상당히 무거운 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경작을 하시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하셔서 이 이행강제금이 물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농지처분 제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아까처럼 이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휴경한 경우에 이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경작을 시작하셔서 내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또는 농기계를 임대한 거 또는 모종을 산 거 또는 씨앗을 산 거를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적극적으로 내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처분명령 유예를 3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유예기간이 경과가 되면 이 처분 의무 통지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분 의무 소멸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또 경작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경작을 해서 이 처분 의무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이 나오면 6개월 이내에 이 농지를 매도해야 되고요. 매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이니까 거의 대부분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는 뜻이겠죠.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 4분의 1 정도를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농지 놀리지 마시고 경작을 하셔서 이 농지 처분 의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작을 하시고 소명을 하셔서 3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하시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 처분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